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 오늘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가 종료됩니다. 영풍연합의 최종 공개 매수가는 83만 원으로 최 회장 측의 89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목표한 최대 수량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HBM의 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 장 초반 19만 원 선 터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이 외인의 2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지속된 삼성전자의 주가도 외인의 매수 전환에 힘입어 장 초반 6만 원 선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또 지난 9일 북한군은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의 폭발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방산조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밸류업소 해주의 대표격인 국내 금융주들이 잇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KB금융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KB금융은 지난 2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이날 장 초반에는 강세를 유지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시장 흐름 짚어보고 가야겠죠. 가장 먼저 이 미 증시 흐름입니다. 9월 PPI의 둔화세와 더불어서 이 은행주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전거래일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해졌죠. 이날 다우와 S&P 500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러셀 2000 지수도 2%대의 강세를 보이는 등 이 중소형주 위주로 중심의 순환매가 두드러졌고요. 또 M7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는 전날 공개됐던 이 사이버캡과 로보벤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서 8.8%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밸류업이 아니라 노벨업이죠. 한강 신드롬이 지속되면서 역시나 이 출판과 제지업종이 여전히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과 러우의 감도는 이 전운이 한반도 하늘까지 덮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북한군이 이 국경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한 데 이어서 또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방산주와 드론주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블랙웰의 1년치 공급 물량이 매진됐다는 소식, 또 증권가의 삼성전자 저평가 분석까지 겹치게 되면서 오늘 간만에 또 반도체주들이 힘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약 0.58%가량 급등하게 되면서 2612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6천억 원 이상의 매물 팔아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세로 전환한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도 나란히 89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64%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770선 무너진 모습 관측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금 이 시각 수급 동향입니다. 여전히 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 홀로 1,2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또 오늘 여러분의 포트를 어떻게 한번 설계를 해볼지 저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 투자 고민 저희에게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밸류업을 더해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일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굉장히 또 오늘 시장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요. 반가운 흐름 나와주고 있죠. 오늘 오전 이 코스피도 그렇지만 외국인이 24거래일 만에 드디어 삼성전자 매수 우위로 좀 돌아선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뭐 우선 좀 장 끝날 때까지 보기는 해야겠지만 우선 또 지금 뭐 시간으로는 약간의 매수이긴 해요. 근데 끝나 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중요한 점은 매도를 좀 멈추는 것일 수도 있다. 좀 이런 좀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사실 뭐 삼성의 분위기 자체가 최근에 완전 6만 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매력대가 높아지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오긴 했었는데 분할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네,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니까 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이게 또 분위기가 이렇게 갑니다. 야, 트럼프 이제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좀 월등히 앞서는 듯한 분위기가 좀 많이 잡히는데 일단 예상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합주 분위기에서도 조금 트럼프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예상치 사이트인데 압도적 수치가 좀 높긴 한데 이거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분위기가 갑자기 또 트럼프 쪽으로 많이 잡히고 있다는 거. 이에 따라서 오늘 보시면은 2차 전지주들의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좋지가 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습이고 당분간 또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시장이 또 재밌는 건 뭐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탐욕 공포 지수인데 74포인트예요. 75포인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극심한 탐욕으로 좀 바뀌면서 시장에 조금 뭐 수급적인 분위기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갑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잘 아시겠지만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금투세 부분이겠죠. 금투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좀 과감한 수급 자체가 들어올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데 외인이 조금은 그래도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조금 나와주는 모습이었다가 조금은 약간 좀 바뀌고 있는 듯한 모습, 기관들도 뭔가 좀 잡는 듯한 모습.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은 뭐다? 삼성 중심으로 해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제가 강조드려왔었던 여러 가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19만 원 위에서의 움직임들. 종가로 19만 원인가 20만 원 사이 움직임만 나와준다면 괜찮아질 수 있다. 근데 하이닉스는 외인들이 잘 잡아주거든요. 삼성만 남았습니다. 이 흐름만 돌아와 준다면 시장은 정말 강할 것이고 미리 이미 엔비디아가 원체 이슈가 좀 좋다 보니까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죠, 여러분? HBM 관련주들, 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이제 강했어요. 보시면 잠깐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유리기판 관련주들 보시면은 오늘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HB 테크놀로지, JNTC 등등 계속 이어갑니다. Y스캔도 그렇고 그리고 HBM 쪽도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에서 확대해 드리자면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요. 좀 잘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좀 빨간불이 굉장히 좀 많아요.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들. 여기에 이제 CXL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위로 다시 올라가 보자면 여기 보시면은 네, 뭐 잠깐 올려볼게요 다시. 네, 유리기판이 굉장히 크게 가요. 보시면요, 이런 움직임입니다. 빨간 많죠? 위에 꽉 차 있죠. 네. 뭔가 IT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재편되는 더 이상 빠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제가 지난주 말미부터 해서 이제 시장은 좀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 대응을 늘리셔야 되고 비중을 확대하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흐름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선은 오늘의 움직임이 약간 재미없을 수 있어요. 코스피 강하고 뭐 코스닥 쪽이 재미없지만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이 트럼프의 우세에 따른 2차 전지주들과 그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보면은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움직임을 잘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진다 말씀드려볼게요. 미 대선의 판도에 따른 이 전략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배 전략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 주목해볼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노벨 문학상 마지막으로 UAM 관련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가장 먼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 대선 양
후보 간의 접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스패닉과 흑인계의 지지율이 트럼프로 쏠리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도 우크라 재건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로 한강 작가의 책이 주요 서점에서만 50만 부가 넘게 지금까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도 품절 사태가 잇따르게 되면서 최단 기간 100만 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최근 드론을 앞세운 군사작전이 중동과 더불어서 또 우리나라에게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이 이스라엘군 4명이 숨지고 60명이 넘게 다쳤고요. 또 지난 11일이죠. 북한 외무성 역시 이 드론이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문가님, 이 단지 중동 긴장이라고 생각했던 드론 문제가 우리나라에게까지 좀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참 재밌는 이슈가 많습니다. 뭐 올려드렸었던 여러 테마들, 최근 들어서 테마주들을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테마주들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막 움직여줘요. 그래서 사실 요 이슈 테마 끝나고 나면은 다음 테마는 아직 움직임이 조금 덜한 뭐 현대차의 인도 증시에 대한 부분들, IPO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겠죠. 그건 아마 이번 주 말미나 다음 주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제가 체크해 드릴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 우크라 재건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짚어드렸었던 이제 테마인데 뭔가 좀 분위기, 유럽의 지원에 대한 부분, 강한 아주 많은 자금들이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50조 원 규모 자체가 조금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움직임들 많죠. SY 스틸텍 오늘 장중에 좀 빠지긴 했지만서도 13%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SY 같은 경우는 짧지만 3%대,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지난 금요일 21%까지 상승 나왔었고 종가는 14%대였고요. 오늘도 19%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우크라 재건주들은 뭐 종목이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SY 스틸텍과 SY가 대장주격으로 다산 네트워크스와 함께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데모 이 종목도 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인데 좀 상승은 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젤런스키 같은 경우가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내년 안으로는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고는 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좀 열려있는 이슈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큰 급등이 나올 때는 정리하시고 다시 또 하락이 나와서 바닥이 보일 때는 모아가신다면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책이 정말 난리입니다. 100만 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책 한 권에 10,000원이면 100만 부면 100억이거든요. 네. 정말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얼마 가격은 제가 모르겠어요. 10,000원 기준으로 100만 부면 100억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작가상 노벨상까지 받으셨으니까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지난주부터 얘기는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슈 자체가 연속성을 가지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우선은 몇몇 종목은 그런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선 예스24가 오늘 다시 점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밀리의 서재도 보면은 어제 그래도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그래도 마감에 어느 정도 말려 올라가면서 끝은 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갔지만 시가 대비해서는 좀 분위기 자체가 안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엔 삼성출판사가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이슈를 오늘 장중에 19%까지. 근데 이게 또 어디로 번졌냐면 뭐 한세 SP24 홀딩스 마찬가지 급등이 나왔지만 무림 페이퍼, 무림 PMP, 무림 SMP 이쪽으로도 좀 분위기가 번졌습니다. 예. 종이 만드는 업체들. 근데 사실 근데요, 이 그 종이 관련, 펄프 관련주들은요, 여러분 4분기가 항상 성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보다요, 뭐 달력 같은 것도 그렇고 내년을 준비하는 케이스가 뭐 다이어리도 그렇고요, 많이 팔리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성수기가 되는데 거기에 이번에 서점 대형 이 이슈까지 같이 더해지면서요, 뭔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잡히면서 이쪽 무림 관련 시리즈들이 다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른 뭐 종목도 그렇지만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시가 대비해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지만은 보시다시피 3분목입니다. 장 초반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는 모습들. 점차보다 이쪽 특수가 있어서 올랐지만서도 이슈거리는 소멸이 된 거고 몇몇 종목으로 특정돼서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간부로는 진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 제가 금요일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거다. 몇몇 특정 종목들로 다만 올라가고 그 외의 종목들은 뭐다? 소외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예스24나 그다음에 보면은 뭐 한세 예스24, 뭐 홀딩스 요 정도는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여차하면은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UAM 드론 이슈도 있고요. 현대 쪽에서 2028년인가요? 본격 상용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는 제가 무료 밴드에다 올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주들이 좀 있어요. 자, 뱃살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19%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네온테크가 장중에 16%까지 급등이 나왔고 PC 디렉트 21%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이시전 시스템이 지금도 좋은데요. 장중 27%까지. 이 이슈들이요. 잠깐 뭐 쉬었다 갑자기 뜬 이슈는 아니고 약간 조금 이슈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거래량 측면에서 지난 9월부터 해서 한 번 더 이어져 오는 거라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그리고 전체 추이에서 보건대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움직임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단 이제 이슈 자체가 단발성입니다. 그래서 급한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닥 이쪽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올려드렸었던 것 중에 움직임이 아직 없긴 했지만 나왔었네요. 자, 화신 그리고 뭐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 현대차 인도 IPO 관련돼서 20일인가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 관련 현대차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그 부분은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앞으로 생길 테마 이슈인데요. 이번 주 오늘부터 거의 지난주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움직임 자체가 아직 안 나왔어요. 크게는 안 나와서 조금은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흐름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 그 큰 흐름을 보고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줄도 있으니까 저희가 상황 보면서 역시나 꾸준히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장은 오늘 여러 테마주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좀 움직입니다. 자, 근데 이게요. 굉장히 시장이요.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뭐냐면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 러셀 2000 지수가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최근도 좀 그렇거든요. 중소형주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금리를 한 칸 내렸다는 거. 미국도 그렇지만은 뭔가 조금은 이 살아남을 환경 자체가 편안해지고 있다는 거. 중소형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갈 수 있다는 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좀 좋아질 겁니다. 다만 하나의 불확실성은 뭐다? 네, 미국 대선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드리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중동 전쟁 리스크는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대선 리스크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미 대선 관련 리스크들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이 투자 고민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스피드 문자 상담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다음으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 단주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겠죠. 지금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말 오랜만에 1%대 나란히 빨간불 켜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이 시간으로 18만 8천 원 선, 오늘 오전에는 19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해줬었죠. 또 삼성전자 역시 6만 300원 선, 이 6만 원 선에 안착한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LG 엔솔은
뭐 역시나 기대했던 것처럼 약 1%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SK 하이닉스, HBM 가격 상승세에 좀 큰 시름을 놓은 지는 꽤 됐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는 좀 HBM4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또 삼성전자가 AMD, AI 칩 관련 동맹 소식도 좀 전해졌었죠. 네, 이게 시장이요. 우선 오늘 분위기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움직임 자체가 원체 좀 괜찮은 그림이에요. 근데 뭐 너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방향성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삼성 같은 경우가 약간의 이제 돌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조금 중장기 투자로 하시면서 장투 보실 때 삼성전자를 옛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10년 전에 저런 기회에 매수했을 때 참 좋았겠구나라고 하시면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기회가 다시 온 겁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조만간 그 어떤 특정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설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삼성의 주가의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거기에 하청 업체들 자체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돌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은 19만 원, 20만 원의 종가의 안착 흐름이 나와주면서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흐름이 이제 보일랑 말랑하는 약간 그런 추세인데 IT주 중심으로 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블랙웨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완성형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IT주들의 실적의 성장 자체가 더더욱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자,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갑자기 드는 거죠. 엔솔도 약간 좀 빠지긴 하지만 덜 빠지긴 하지만 에코프로 라인들은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단기적인 차트 흐름이 나와요. 이게 트럼프 후보 자체가 갑자기 다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해리스 후보가 그 흑인 지지자들에게 표심 자체를 좀 잃어버리는 모습 자체가 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살짝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이 예측 사이트 잠깐 보자면 차이가 너무 심해요. 뭐 이건 예측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커요, 차이가. 이렇게까지 클까 싶은데요. 너무 차이가 거의 뭐 9% 가까이 좀 나니까 이것도 상당히 조금 스트레스성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좀 자막 나가지만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이 뭔가 조금 좀 이슈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토요일 새벽이겠죠? 미국의 이제 우버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테슬라는 좀 빠지기도 했던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약간은 좀 이 시장에 있어서 봤을 때 조금은 2차 전지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은 단기적인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연속성으로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단기 반등은 있었지만 저도 다시 조심해야 될 상황으로 왔다는 거. 예, 불안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비중이 크신 분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비중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외에 뭐 현대나 기아의 움직임 자체는 아직은 없지만 기아 인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죠. 현대 인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와 그리고 이 2차 벤더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도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같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선은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분위기가 뭐가 좀 다시 바뀌었어요. 큰 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하나 남은 거 있습니다. 미 대선입니다. 이것만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대선 리스크와 관련 없는 종목들 뭐 보여 계시면은 걱정 없이 지켜오시면 되겠다. 이 정도만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코스피 시총 상위단들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친절하게 코치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42번을 통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꼭 3가지 챙겨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가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영풍정밀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나와줬는데요. 3650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고려화연과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1라운드가 종료가 됩니다. 물론 종료 이후에 또 이사회의 맞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지금 시각 이 영풍정밀 약 2.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1,1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한번 대처를 해볼까요? 솔직히 영풍정밀 상담하신 시청자님 잘못돼서 솔직히 이거 이해는 하겠는데요. 예? 아니 이거 고려아연이랑 영풍이랑 지금 내가 저 사람들 공개 매수가도 계속 올리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아냐고요. 내용을.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분위기는 현재 보니까 끝물레 가는 거고 갑자기 또 더 싸움이 붙어가지고 공개 매수가 더 올리고 막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거는. 분석 자체가 안 되는 지금 자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비중 15%예요. 비중이 그나마 크지 않으셔도 다행인데 이거 저도 몰라요. 이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근데 다만 그간의 제 경험치상 이 분위기상 말씀드려보자면 뭐 한 번에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고꾸라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종목은 매번 그래요. 비중이 15%면 조금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요. 이건 정말 재미삼아 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 보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현 상황에서 비중 15%면 나름 크실 것도 같은데 우선은 상황상 저는 그래요. 이거 더는 못해요. 저기서 저러고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더 해요. 영풍정밀 이렇고요. 고려아연 뭐 더 잘 가고 있긴 하네요. 분위기 자체가. 하지만 저는 이거 안 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영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풍은 뭐 상관없을까? 그나마 좀 반등이긴 하네, 이쪽은. 이거 시청자님 이거는 개인 판단하셔야 돼요. 다만 이미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 하나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손실 구간은 아니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건 제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전 이거 올라간다, 떨어진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다만 이 정도 시기까지 와서 하나 분명한 것은 이슈가 거의 소멸 직전의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은 그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시끄러웠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끝자락으로 온 상태죠. 이 끝자락으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은 더 커질 건데 과연 이 고점에서 더 위로 갈 이게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현실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또 자기만들의 키를 꺼낼 수도 있잖아. 야, 우리 이렇게 인수할 거야. 야, 뭐 우리 더 할 거야. 이러면서 막 공개 매수가 막 이러면서 또 그러면 또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분석이 가능한 범위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비중이라도 좀 줄여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만 치료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벤티지랩 준비가 되어 있고요. 29,900원에 또 50% 비중 말씀 주셨네요. 비중이 다소 높으십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이 비만 치료제계 블록버스터 위고비의 주문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인벤티지랩 4.65% 강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21,5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시각 펩트론의 주가는 4.58% 급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인벤티지랩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네, 펩트론은 급등인데 전고점이고요. 인벤티지랩은 오늘 아침에 장중에 4%까지 올랐다가 4%를 빠지고 있네요. 네, 이게 매번 똑같은데
이슈가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15일 날 나온다고 했고 내일이고 그럼 내일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 과연 이쪽에 관심을 많이 줄까요? 일전부터 해서 이슈화 되면서 이미 오르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종목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펩트론도 많이 갔고 그죠? 네. 저는 이미 저희 끝물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계속 보셔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비중도 너무 커요. 네. 자 보시면 비만약 관련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보시면 블루엠텍도 다 떨어지고 있고요. 펩트론만 오늘 유일하게 올라간다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슈 자체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보시면. 보시라고요. 이거 다 관련주들인데요. 정리해 놓은 건데 보세요. 수익 중이시죠? 정리하세요. 뭐 굳이 그거를 계속 뭐 이슈가 내일인데 우리나라는요. 이슈가 나오면은 그냥 끝이에요.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려요. 왜 그러시지 다들 자꾸 이거 말고 이거 원전 관련해서 한전기술 같은 것도 보면은 이때 7월 달에 체코 이슈 관련해서 관련주 제대 가다가 그 이날 이슈 터진 날 갔다가 그럼 내일 한 번 더 급등하지 않을까?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어쨌든 다시 떨어진다고 이렇게. 다시 떨어진다고. 다 그래요. 이 이슈가 크겠어요? 비만 치료제 이슈가 크겠어요? 원전이랑 비교해봤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뭐 바이오라서 뭐 그럴 수 있죠.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상황 보고 판단하시고 너무 욕심 나시더라도 비중 50%는 진짜 아닙니다. 저 같으면 정리 다 합니다. 저는. 네. 이건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라이콤 나와줬습니다. 매수가가 4,585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약 9% 이상 강력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슬라 관련해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좀 출회가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해서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라이콤도 이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반등 올 만한 상승 모멘텀 전혀 없을까요? 자, 라이콤도 왜 또 이렇게 높게 속상하네요. 자, 이슈에 대한 부분 단기 급등이 나오면은 빠르게 정리하셨어야 됩니다. 네, 이미 지난주에 관련된 소식 금요일 날 나와주면서 급등을 불러일으켰고 저도 실시간으로 설명드렸을 때 여기 방송 중에 급등이 나오는 거 저도 봤습니다. 네, 봤지만 바로 정리를 하셨어야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런 분들 많은데요. 이슈가요 딱 터지면 그게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슈 터지면은 뭐예요? 뭐예요? 소멸. 모멘텀 소멸. 이슈가 나왔다 이꼬르 모멘텀 소멸. 근데 그 이슈가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이슈야. 언제 이게 나올 거야. 날짜상으로. 라이콤 자율주행 좋아. 야 너무 좋다. 나올 거야. 언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나올 거야. 그다음 뭐예요? 나왔어? 그전부터 우리 날짜를 알고 있었잖아요. 언제 발표할지 로보택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들고 있었어. 그 전부터 샀어야지. 그 전에 사야지. 나오기 전에. 이러던가. 들고 있었어. 떨어질 때 안 좋았어. 하지만 뭐 팔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그렇죠? 이따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왔으면 이슈가 소멸됐잖아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비중도 어떻게 해요? 너무 크죠. 15%면. 5%라도 대응을 했다가 나중에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돌릴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제가 말씀드려 왔었던 게 있어요. 뭐죠? 매수를 딱 하려고 했는데 고점 근처에 있다. 이러면은 우리는 뭐 한다? 안 사는 걸로 했잖아요. 사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제가. 열에 9은 그냥 물린다고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중에 한 명이 돼서 수익을 내보려고 하신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정말 빠르게 단기 대응을 하셨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라인에 대한 부분 이탈 나오는 조짐 보이면 바로 팔고 나갔어야지.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했어요. 방망이 짧게. 손절가 만약 3% 넘어간다? 손절 바로 탁.
전혀 그렇게 안 하시고 금요일 날도 이제 이 정리 안 하시고 오늘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상황이고 지금은 답이 없어요. 네. 다 이탈했어요. 답이 없어요. 오를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완전 열려버린 상황. 자율주행 이슈가 지금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이슈가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다시 먹힐 것 같아요, 이게 잘? 대형 이슈 통해서 나오죠. 테슬라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또다시 어떤 대형 이슈가 나오면서 먹힐까요? 현대차가 이제 자율주행 뭐 레벨 4, 5 막 이러면서 그 언제일까요? 그게? 좀 멀어 보이죠, 다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죠? 쉽지 않아요. 바닥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 우선은 3,000원대 초반까지는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지 여부를 체크를 다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손절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기다려 보셨다가 여기 크게 안 떨어질 거예요. 3,000원 초반에서는 이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대응하시던가 아니면은 빠져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서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버틴다. 그러다가 뭔가 시장에서 또 어떤 이슈 자체가 나올 뭐 조짐이 보여. 이것도 언제 이런 거 있대. 테슬라가 또 뭐 한대 이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형성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와장창 들어가서 단가 확 낮추시고 그다음 이슈가 터질 때 맞춰서 빠져나오셔야죠. 아셨죠? 네. 이거 조금 대응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우선 상황상으로는 떨어지는 바닥까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680원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아직까지도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이렇게 종목 상담 차근차근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스맥으로 돌아가 볼까요? 스맥,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현대위와 공작기계사업부 인수 추진 소식에 오늘도 여전히 0.55% 강세로 띄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스맥. 지금 이 시간 3,63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설계해 주실까요? 네, 그래도 4,680원에 10% 가지고 계신데요. 이슈가 너무 좋은 게 터져가지고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스맥은 좀 뭔가 기대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슈는 우선 나왔지만 이 이슈 자체가 앞으로의 매출 확대 포인트를 이끌어내는 이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은 걸려도 조금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3,400억에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수하고 난 다음에 작은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가 부족할까 봐 운용 자금에 대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설마 싶은데 일반 공모 유상증자 같은 걸 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요. 이 기간도 다 지나고 회사도 운용 자금에 대한 그 필요성이 있을 거니까 자, 실적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굉장히 좋은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실적이면은 있으면 순이익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자금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모질라다 생각해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안 할 것 같긴 해.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이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성격이 좀 바뀌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상황에서 우선은 결론은 뭐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저는 문제 소지가 없다. 기다리시면 온다. 다만 시간 싸움을 조금 넉넉히 1년 정도 기다리셨잖아요. 자,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왔는데 짧게는 몇 개월 안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좀 안 좋은 일거리가 생기게 된다면 보통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하고 나면은 운영 자금에 대한 부족함을 통해서 유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발생할 경우에는 한 내년 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다만 매수가까지 가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홀딩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바이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912원 그리고 25%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자면요. 0.7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4,000원 초반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차트 모양이 마치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까지 드는데요. 이 우리바이오 앞으로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그러게요. 앵커님 말씀처럼 지지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게 올라갈 만한 이슈가 이제 기대감, 뭐 마리아나 뭐 이렇게 소멸이니까 쉽지가 않아요. 거의 5,000원 단가 근처 계신데 이게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뭐 방산이면 방산의 그 약간 소형급, 중소형급 그리고 이제 뭐 마리아나도 마찬가지겠고 그다음에 원전 테마는 약간 번외긴 하지만 그리고 또 재건 테마, 우크라 재건 이런 것들 다 보면은 등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 네. 근데 오늘은 또 보면은 가상화폐주들의 움직임이 또 나쁘진 않게 또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답답하게도 이쪽이랑은 반대의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올려치는 포인트 계산이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우선 당장은 없어요. 당장은 없고 우선 어디까지 빠질지를 체크한 다음에 재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중도 이 우리 바이오 이런 종목 들어가시기에는 너무 컸어요. 단가를 낮추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이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신 것 같긴 한데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켜야 될 라인들도 다 깬 상황이라 다음 라인은 보이는 라인이 여기 정도 되겠네요. 3,800원대나 그 아래 정도. 거기까지 우선 내려왔다가 상황 보고 대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차가요. 이제 지난 주말 동안 나오는 게 서서히 지난주부터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앞서는 분위기로 바뀐 게 이제 근시일이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지속이 되면서 기사가 되기 시작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닥 확인하고 횡보하는 거 나올 때까지는 물타지도 마시고 손도 들지 마세요. 내일 올 때까지 놔둔 다음에 다 빠지고 나면은 그때 상황 보고 다시 해야 되고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트럼프가 야 나도 마리아나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주가도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니까 우선은 놔두시고 떨어질 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최소한 1, 2주 이상 횡보하는 게 나오면 그때 한번 연락 줘 보세요. 그럼 제가 그때 상황 보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성중공업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 매수가는 38만 3,300원, 10%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5% 이상 강세 나오게 되면서 39만 3,0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현재 지금 딱 적정한 매도 타이밍일까요? 네, 이게 오늘 보면 갑자기 송배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가만히 있다가 조금 장 초반부터 나오더라고요. 바로는 아니었고 보시면은 송배전 전력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다 좋았어요. 쫘라라라라 보이시죠? 네. 되게 좋아요. 그죠? 새빨갛습니다. 거기 효성중공업 5%가 이렇게 딱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요. 매수가가 38만 원 초반대 매수하셨고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그림이라면 여기 보이시는 전고점 자리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40만 원 초반, 한 41, 2만 원대까지 가는 거 보고 판단해보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뭐 목표가가 40만 원이시라면 그때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정말 시간 관계상 아쉽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 미처 다 상담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제가 반드시 기억해둘 테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조금 더 일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0배거 메이킹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추월 차선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이 성공의 추월 차선 바로 텐베거 메이킹 시간 지금 바로 함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다시 한번 AS 받아봐야겠죠. 전문가님, 가장 먼저 어떤 종목부터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저 아모레지 잠깐 볼 건데요. 이 종목은 이 차트가 추세로 가다가 꺾였을 때 제가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다 내려오면서 손절가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그냥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뭐 다시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선 상황상 뭐 조심해야 될 거예요. 다시 올라오면 모를까 지금은 따라 들어가기에는 애매해졌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간 움직임이 조금 애매해졌어요. 이거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내일장에서도 못 돌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엑시콘인데요. 엑시콘은 제가 조금 돌릴 가능성이 있으니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시되 수익 실현은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CXL, HBM, 유리기판 등등에서 IT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움직임만 같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같이 잘 갈 거예요. CXL도 역시나 뭐 잘 움직임이 나올 거고 관련주 중에 보시면은 뭐 YC나 네오센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시콘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와주면서 장중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요. 추가적인 움직임 나올 겁니다. 다만 보핏을 보는데 보핏이 안 나오고 있네요. 조금 답답한 상황이네요. 자, 오늘 종목은 제가 YC 추천드릴게요. 자, YC를 가지고 나왔는데 CXL 관련주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강세 추이와 블랙엘 이슈 등등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CXL 관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BM 이슈 같이 보시는데 HBM 납품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테스트 장비 중요성이 점차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 등등 어떻게 해요? HBM3 납품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고 개화가 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종목 자체가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시장에서 이 IT주들의 성장을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 드디어 IT 부품주들이 그간에 계속 헤매다가 이제서야 조금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그래요. 일찍 보여드렸지만은 송배전 관련주 죄송합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 보시면은 빨간불 투성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보시면 HBM 관련주 좀 더 올려볼까요? 자, HBM 관련주들도 확대해 보자면은 움직임 자체가 전형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도 그렇지만 IT 부품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YC 같은 경우도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차트도요.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돌려 세우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매수가는 14,2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 매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매수 대응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짧게 잡습니다. 16,000원 잡을 거고요. 2차는 18,000원 잡도록 하고 손절가는 13,300원을 말씀드릴 거니까 만약 이탈할 경우에는 이 자리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 바로 요 자리 이탈 자리가 바로 손절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꼭 지켜야겠죠. 요거 대응하시고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저희 YC까지 다 같이 만나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성적 거뒀을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 시간이 찾아왔네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조를 전환하게 됨으로써 이 피벗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움직임 미치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저희 인상가 살펴봤는데요. 이 신규 주경 공장이 증설 중입니다. 내년 매출 성장 기대감, 그리고 오늘 텐베거 메이킹 종목 YC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자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